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상당히 민주화 운동 편에 서셔서 함께 하셨어요. 애쓰셨어요. 예, 아주. 그러니까 뭐 전두환 군부가 명동성당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맨 앞에 설 것이다.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학생들이 있다. 자, 나를 밟고 지나가라.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요. 그때 사실은 그 신부님들이 사실 대한민국 군사독재와 싸우는데 굉장히 물론 이제 다른 종단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했지만 뭐 목사님들, 스님들 다 하셨지만 그래도 가톨릭 사제들이 제일 열심히 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좀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? 뭐 많겠죠. 많죠. 많은데 뭐 에피소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신 거 하나. 그 추영님 방에 가서 네. 좀 우리가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. 아, 항이요? 좀 이렇게 더 좀 좀 세게 하시라고. 앞장서셔서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셨더니 이제 또 추영님은 교구장이시니까 네. 저희들이 모르는 또 교구의 넓은 행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성모병원이 명동에 있었거든요. 명동 성모병원은 늘 세무사찰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병원 당국 사제들과 예. 또 의사들은 참 불편한 거죠 이제. 그다음에 또 교구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뭐 조그만 사업체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데 이제 세무사찰이 나오고 그런 압박을 이제 견뎌내기가 쉽지 않으셨죠. 이제 그런 내용들. 네. 그렇군요. 별 재미가 없었어요. 근데 신부님 지금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. 신부님 겪으신 군사 독재, 그 다음에 지금의 검찰 독재, 어느 쪽이 더 뭐 비교할 때보다 하기는 저는 좀-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. 여러 번 이미 말씀도 드렸는데 네. 이승만 정권 때는 그 당시 이제 노련한 그 경찰들이 친일 경찰들이 네. 그대로 그냥 이제 미군정의 경찰이 되었고 또 자유당의 경찰이 되었거든요. 네. 경찰 간부 중에 친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자유당 때 이승만 시대 때 경찰은 친일 경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검사들이 어려요. 네. 이분도 경찰도 노련하니까 경찰들이 그냥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뭐 농락을 했다 그럴까? 재판정에 가서도 검사들은 어리고 네. 검찰들은 노련하니까 네.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요리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국장인가 이 사람들이 검찰 그 이제 국장보다 훨씬 더 네. 권한이 강한 예. 그때였어요. 예. 그 당시를 역사학자들은 경찰 국가다라고도 표현하는 분이 계셔요. 네. 경찰 중심이죠. 네. 박정희 군사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역할했잖아요. 그렇죠. 중정. 중앙정보부가 각 부처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통화라고. 검찰도 뭐 중앙정보부의 뭐 이제 산하에. 하수인이죠. 네. 이제 하수인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기소장 들어올 때 검찰이 쓴 문서 그대로가 그대로 기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. 어허. 그리고 검찰의 기소장이 그대로 판결문이에요. 제목만 바뀌지. 그게 유신 당시의 조사 과정이었었거든요. 참 한심한 검찰, 한심한 그 사법부였었는데 그리고 전두환 때는 군사 정권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장악을 했잖아요. 완전히. 네, 물 네. 박정희 때도 군인 장악했지만 그때는 네. 중앙정보부가 이제 힘을 썼었는데 예. 그럼 검찰은 거기에 뭐 하수인이에요. 꼼짝 못하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. 부분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이룩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예. 또 부분적으로 이제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.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사할 때 12.12 군사 네, 반란을 네. 조사할 때 처음에 검찰들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한 검찰 간부가 네. 우리는 그냥 개입니다. 개? 개 주인이 물러 한 물고 물지 마 그러면 안 무는 개일 뿐입니다. 네.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했어요. 검찰 간부가. 검찰 간부가. 근데 1년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르기 새 운동 하신다고 그러면서 다시 전두환 노태우 그 12.12 사태를 네. 다시
조사해라. 이게 다시 조사해서 그분들이 막 사형 그렇죠.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. 네, 그게 그렇죠. 그게 바로 1, 2년 사이에. 네. 그러니 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. 똑같은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. 검찰은 공소권 없습니다 그랬다. 그다음에 또 공소하고 하고. 이게 어린이 장난 같잖아요. 예. 그런 식의 시대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음. 지금 검찰에게 호소하는 게 음. 여러분들의 그 검찰권을 찾아다 준 것이 음. 우리 청년 학생 시민들 우리 시민이다.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시던 분들이 검찰권을 마저 회복시켜 준 것이다. 예. 옛날에는 경찰의 맞아 하수인, 예. 중앙정보부의 하수인, 예. 군인들의 하수인,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여러분들의 그 검찰 독자권을 찾아준 게 우리들인데 그럼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를 해야지 검찰 내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검찰 소수의 불의한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 이거는 역사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범죄다. 이렇게 제가 이제 서명을 하는 건데 네. 이 지금 이 검찰들은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임명된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냥 거저먹은 거죠 이제 거저먹은 거. 이런 식의 측면 속에서 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네. 헌정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이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때 네. 바로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근데 지금도 제가 부분적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검찰 내부 속에서도 그 특수부 검찰이라는 분들만 뭐 지금 이제 이른바 뭐 노른자위를 네. 차지하고 특권을 누리면서 기타 형사부나 여러 부분에서 애쓰는 정의로운 검찰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. 네. 이분은 침묵소 계시지만 이분들이 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어요. 네. 의로운 검찰들이 평가받는 네. 그러한 검찰 조직과 문화가 음. 태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. 신부님 되겠습니까? 해야죠.